2부에서는 핵무기 얘기를 좀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짧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소리에서 미국 핵개발연구소가 이게 F-35 이게 스텔스 전투기죠. 여기서 핵무기를 핵폭탄 투하 실험을 처음으로 성공했다. 8월에 했고 이 성공했다는 걸 지난달 23일에 미국의 소리가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게 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으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전투기에서 핵무기를 떨어뜨렸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이제 전략 폭격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뭐 B2다 지금 뭐 또 음. 만들고 있는 B21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 폭격기에 이제 핵폭탄을 장착한 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화면에 근데- 나오는 건가요? 화면에는 그렇죠. 지금 좀 화면에 저거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시즌 2로 들어오면서 또 동영상 서비스 아유 그럼요. 시즌 2에서 많이 예, 바뀌었습니다. 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게 그 B61-10이라고 하는 아. 신형 전술 핵폭탄이에요. 네. 전술 핵폭탄인데 이게 이제 과거의 방식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핵폭탄을 외부로 장착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네. 이게 탐지돼 갖고 피격될 가능성이 제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F-35에 한 건 F-35 자체가 스텔스 전투기인데다가 이 핵폭탄을 내부에 탑재합니다. 아, 외부에 그러면은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탐지가 안 되네요. 네, 외부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부에 탑재를 했다가 아. 필요할 경우에 문을 열고 그걸 떨어뜨리는 발사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은밀성이 음. 은밀성이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게 이번 미국의 핵폭탄 투하 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못 요거를 보던 무기. 예. 일단은 B6112라는 게 어떤 무기인지 조금 네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B61 그 핵폭탄은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나토 협정이라는 건 핵협정입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유럽에 주둔하지만은 나토 국가들 중에서 어떤 국가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어떤 국가는 아니에요. 예컨대 영국, 프랑스는 핵보유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독일, 이태리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핵을 갖고 어떤 나라는 못 갖고 그러는데 집단 안보로 묶여 있고 이러니까 동등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를 비핵 국가에 배치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공동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그게 항공폭탄 B61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 핵보유국이 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 핵심 국가들이 다 나토 핵을 가지고 국가들이 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게 전술 핵무기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폭발력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핵무기더라고 이게. 다이아를 이게요? 돌려가지고 맞추는 어. 다이아를 돌려가지고 이래서 500톤에서 예. 아니 300톤에서 5,000킬로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2차 대전 때 네.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폭발력을 10킬로톤으로 본다고. 10kg. 10킬로톤이면은 다이나마이트 10,000톤이에요. 10,000톤을 얘기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요 B61 폭탄을 보면은 요거를 폭발력을 조정해 가지고 내부의 핵물질의 그 분열을 갖다가 비율 조정을 해 버리는 건데 그러면 0.3킬로톤부터 100킬로톤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히로시마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10배. 폭탄의 10배. 어마어마하네요. 폭발력이 일설에 어떤 자료 보면 140킬로톤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종다양한 어떤 그 목적으로 네. 핵무기를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렇네요. 이래가지고 예.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전술 핵무기가 바로 B61인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걸 전술 핵무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 전쟁 교리를 원천적으로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핵무기는 사용하면 무조건 전략적이다. 전술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전술적이라는 거는 한 도시나 어떤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군대만을 표적으로 한 거. 요걸 전술 무기라 그러는 거예요. 네.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전술 무기. 예. 그러면 재래식 무기로도 된다고. 음. 그래서 이런 전술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전술 핵무기 얘기하면 막 화를 내요. 그런 거 없다고. 핵무기는 무조건 전술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세하게 이렇게 그 폭발력을
쉽게 낮추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래 버리니까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요게 바로 전술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사용할 있는 수 있겠네요. 유일한 핵무기가 네.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전술 핵무기 배치하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F-35A에 이 핵폭탄이 장착된다는 건 복음과 같은 소식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같은 소식이요. 저 훈련이 어? 실시된 다음에 조선일보에서는 김정은이 떤다. 아, 김정은이 떨고 있는 김정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표현은 비전략 핵무기입니다. 비전략. 예, 난 스트래티직, 전략적. 비전략 아. 핵무기. 그러니까 이제 택티컬 그래서 전술 핵무기라는 건 공식적으로 사용 쓰지 안 않고. 하는데 근데 내용적으로 말씀 좀 김종대 전술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겠네요, 전술적인 사실. 목적.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전략 핵무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전쟁 자체를 결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전술 핵무기는 그 무기가 사용하는 되는 순간 그 무기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못하게 결심을 했는데 그 무기를 쓴다고 하는 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그러니까 가정하는 핵무기가 거거든요. 사용될 가능성이 급격히 증대되는 겁니다. 이걸 전술 핵무기라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극구 부인하는 네.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핵무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제한 핵전쟁을 얘기하면서 큰 국가급 규모의 전쟁이 아니라도 작은 분쟁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러면서 비전략적 사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아. 한동안 써가지고 이게 잊혀진 용어였다고. 예. 그런데 최근에 이 용어가 다시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저기 우리도 지금 F-35A를 미국에서 40대 구매했단 말이야. 그리고 공군이 20대를 더 구매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봅시다. 한국에 60대 F-35A가 그 있게 되죠. 저기 네. 이제 우리 공군이 보유하게 돼 있고 네. 그러면은 조선일보식 그 접근으로 따져보자면은 좋다 한국 핵무장 안 한다. 대신 한국 내 어느 장소에다가 유럽 같이 미국의 B-61 폭탄을 갖다 놓고 아. 이걸 사용할 거냐 말 거냐를 같이 결정을 하자 이게. 이거를 유럽처럼. 이걸 핵 공유라고 그래. 네. 그래서 핵 공유 그러면은 한국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남북 한간의 공포의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다. 요런 방법 하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 게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전술 전략 핵무기가 따로 없었어요. 구분 자체가 없었는데 이 구분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한국 전쟁 때 나옵니다. 예, 이제 미국이 좀 열세에 몰리면서 네. 북한을 상대로 핵을 쏠라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예? 갖고 있는 게 너무 크니까 피해를 엄청. 군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개성에 주둔하고 있는 조중 연합군을 타격하는데 기존 핵무기는 썼다간 뭐 한국까지도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전술핵이에요. 1952년도에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전술핵인데 네. 이번에 또 뭐 B-61-10이라는 걸 만들면서 최대 구실로 또 북한을 삼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상황에서도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김종도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보수 언론이나 네. 또 우리 그 전에 보면은 지난번 대선 때도 그 홍준표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전술을 다시 가져오겠다. 그 대선 끝나고 나서도 막 그 우리 저 추석 연휴 때 전국 방방곡곡에 5천만 우리 국민을 핵 인질로 둘 수 없습니다. 네. 미국의 전술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 갖다가 방방곡곡에 걸어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은 이 B-61-12의 본격 생산 시기가 2022년이에요. 내후년이에요. 네. 그때 뭐가 있죠?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는 네.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 얘기 한반도 나오겠네요. 상태가 계속 교착되거나 네. 핵심 의제가 악화되면 되겠구만. 네, 악화되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홍준표 후보가 막 그런 주장을 할 때 그 나라 안팎에서 비웃었어요. 야, 지금 미국에 한국에 갖다 놓은 전술핵이 없어. 없는데 왜 자꾸 갖다 놓자 그래? 네. 제가 이렇게 비웃었거든요. 국정감사 때 그 얘기 하니까 네.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한마디도 반박 못하고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요. 없는데 없는데 자꾸 갖다 놓자 그러니까. 없는 손자 환갑 기다리는 게 낫지 없는데 어디서 가져와 이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2020년 되면 미국의 계획대로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문제가 거죠. 달라지는 예, 거예요. 예. 딱 있잖아요. 네. 이제 생겼다.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상황이 그런데 달라지는 거죠. 면밀하게 이 문제를 봅시다. 네. 자, F-35A는 전투기 중에 단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작기가 있고 단작기가 있어요. 네. 조종석이 한 명이 다 하는 걸 단작이라 단작. 그래요. 예. 복자는 조종사 2명이 두 명. 타요. 우리 F-15에 2명이 탑니다. 네. 그런데 핵 투발이 가능한 전투기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지금 유럽 화이터 같은 경우 복자용을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 핵이라는 건 말입니다. 잠수함에서도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함장이 내가 저 SLBM 이 핵무기를 발사하겠다 그러면은 부함장이 동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즉 한 사람의 결정으로는 핵 투발이 안 되도록 장치가 다 돼 있다고. 그래서 유럽 파이터가 단자기로 개발이 됐는데 소량의 복자기를 생산한 이유가 이게 사실은 군사 기밀인데 예. 그 유사시에 있을 핵전쟁 대비용으로 그 B-61 때문에 아하. 이게 저기 핵폭탄 때문에 복자기를 만든 거라고. 네. 자, F-35A가 있어요. 이게 저기 복자기로 개량된 게 없습니다 지금. 없거든. 네.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일단 열어놓고 그 그다음에 한반도 어딘가에 B-61 폭탄이 창고에 있다 이거예요. 네. 당장 연동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한국군의 전투기의 핵투발 저 기능을 미국이 제공하느냐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 전투기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발사할 수 있는 발사 프로그램이랄까 암호 네. 프로그램은 이건 철저히 미국이 다 독점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유럽에 배치된 B-61도 유럽 국가는 아무 권한이 없고 전적으로 미군 통제하에 있습니다. 미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핵무기는 설령 달았다 할지라도 못 쓰게 이미 그 안전장치를 미국이 다 만들어가지고 네. 그 핵무기가 유럽에 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미국의 100% 자산이에요. 완전히 통제해요. 그러니까 한국군에 이거를 갖다가 달아가지고 전술 핵무기처럼 써먹는다는 건 이건 난센스예요. 아마도 다른 식의 뭐 연합방위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미 7공군 사령부가 한국에 지금 그 사령부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 7공군 사령부의 전술핵을 배속시키고 하게 돼도 미국이 전적으로 100%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우리 한국군은 접근 금지예요. 네. 절대로 그거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구상 가능한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게 한국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실효성이 있는 시나리오냐. 네. 사실 미국은 하고 싶지는 않죠. 그렇겠죠. 여기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지 나토 협정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뭐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네. 저기 그 국민의힘의 바람대로 그렇게 가느냐.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게, 협상에 갖다 놓겠다. 이럴 그렇게 수는 얘기는 있겠지만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좀 그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 미국 대외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바로 안보의 경제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미국 전술핵이나 또 이제 중거리 미사일 재배치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전술핵 찬양 문제들은 뭐냐면 전술핵 몇 개가 수만 명의 미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아이젠하워가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을 하면서 갖다 놓은 게 전술핵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안보의 경제성이라는 거거든요. 예, 경제성이라는 이런 어떤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B-61-12와 같은 핵무기 혹은 또 이제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을 그 한국에 전진 배치하고 혹은 이제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대신 그 주한미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가는 이런 방식의 경제적인 옵션이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앞날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주한미군의 지위나 규모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는 그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지금 군대 많이 미군이 빼고 그러면서 소수의 그것만 남아 이런 운용 부대만을 남겨둔다. 이런 식의 변환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동맹 중시 또 뭐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전 네. 세계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 핵에 관한 정책 변경은 굉장히 모험주의적 정책입니다. 이건 현상 변경을 하는 굉장히 모험주의적인 정책이고 이건 사드 배치와 비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중국, 러시아 이거 다 뛰어든다고 이제. 그렇겠죠. 여기가 열점이 된다 이겁니다. 한반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이게 범람해버리게 된다고요. 이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지금 이렇게 민감한데 하물며 핵무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 뭐 지정학이 다 바뀌는 거지. 뭐 이거는 뭐 저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주권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북한과의 문제 뭐 이걸로만 국한에서 보면서 우리가 핵무장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술핵이 배치가 되면 정말로 이게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상황에서 보면은 완전히 판이 바뀌겠네. 아니 일본, 대만 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배치해 달라 그러고 안 그러면 자체 무장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이걸 핵 도미노 현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지정하게 어떤 균열을 가할 수 있는 모험주의적 정책을 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하더라도 미국 본토에 배치할 거다. 이런 변들을 봐야 되고요. 이것이 남쪽으로 오면은 남한에 이게 저기 핵이 배치되면은 지금까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뭐 해가지고 미국 쏘겠다는 거는 다 북극을 향해 쏘는 건데 네. 이 미사일 방향이 다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 저기 뭐랄까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주된 어떤 전쟁 영역으로 설정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네. 그러면은 이거 뭐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슨 단계적 해법이 나옵니까 거기서 무슨 뭐 다자주의 접근이 왜 나와 핵무기 하나가 쓰나미처럼 다 엎어버릴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배치된 그런 상황 말씀해 주셨고 미국에서 이걸 전술핵을 북한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 핵시설을 타격하고 이런 데 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 쪽이 있죠.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용도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은 핵무기지만 사실 굉장히 제일 위험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비핵 전쟁과 핵 전쟁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예. 핵으로 비핵 무기와 핵 무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쓰는 쪽도 마찬가지고 그걸 맞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쓰는 쪽은 이게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폭발력을 낮추면 이른바 부수적 피해, 대량 살상을 야기하지 않고도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면은 그만큼 실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네. 맞는 쪽에서는 유사시 미국이 여차하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겠구나. 근데 폭발력이 좀 작다고 해서 그걸 맞는 쪽에서 핵이잖아요.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도 그 상대가 되는 국가들도 미국의 어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실전 배치가 되었고 F-35 이런 전투기에 막 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상되는 국가들은 굉장히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긴급 상황에 대한 이런 어떤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우발적인 핵전쟁 위험입니다. 냉전시대 때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같이 F-35를 운영. 이제 싱가포르가 F-35를 산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준핵 보유국 같은 지위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동아시아의 그나마 이제는 어떤 공존의 질서에 있어 가지고는 새로운 어떤 변수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교란될 거면서 세계 질서에 거대한 퇴행이 존재할 것이다. 자, 지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제 질서가 퇴행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봤어요. 지금 많이 보고 오히려 있습니다. 국가의 장벽이 세워지는 이런 세계 정세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의 극복은 그렇게 해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세계가 연결되고 공존과 어떤 그 생태적 연결로 이어지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쁜 분위기에서 이런 어떤 그 저기 민족주의가 그 등장을 하고 이제 핵 보유에 대한 국가의 열망이 솟구쳐지는 상황은 이런 퇴행에서 우리가 다시 기회 공간으로 가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 핵폭탄은 바이러스예요. 누가 뭐래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국제 규범 다 깼어요. 저기 ABM 조약, 뭐 INF 조약, 뭐 저기 그 동안에 러시아하고 맺었던 국제 군비 통제 레짐을 다 깨버렸기 네. 때문에 이런 것도 자유롭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바이든이 다시 규범을 복원하고 어떤 그 국제 안보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저 그때 가서는 무시해도 된다고요. 예, 저는 이게 진짜 2022년 말씀하시니까 대선 때 이거 가지고 써먹을까봐 저쪽에서 써먹습니다. 100%입니다. 제가 아니 보기에는. 그래서 이걸 100% 미리 예요. 좀 배우는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마치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미국과 흡사하게 정치적 내부 그 내란이 발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우리가 그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정세의 혼란 또 정치의 혼란 이런 것들이 네. 다가올 수 있잖아요. 아하. 이것이 예. 그러니까 뭔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아니라 굉장히 소모적이고 하. 비생산적인 아니 이런 어떤 뭐 이념 투쟁의 장처럼 네, 저기 네. 그 악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공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네, 역대 총선이건 대선이건 안보 문제가 중심에 등장한 순간 지금의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기억을 놓고 보십시오. 네, 어떤 총선, 예컨대 96년 총선에 북한군이 판문점에 박격포 진지 설치해 말 그대로 언필칭 총선 네. 보름 앞두고 북풍이 불었어요. 이기던 선거 그때 국민 뭐 새정치 국민이 완전 죽었습니다. 네. 2012년 강정마을이 의제로 중심에 들어왔어요. 그때 여론조사에서 딱 그때 민주당이 이긴다 그래가지고 저쪽 그때 신한국당인지 한나라당인지가 국회 선진화법을 그래서 만든 거 아니야? 이제 소수 여당 될까봐 네. 되는 걸 기정사실하고. 맞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강정마을 들어오고 네, 탈북자 중국이 송환한다는 뉴스 빵빵 터져 언론에 다 도배해버리는 순간 선거 뒤집혔죠. 네. 2012년 대선 어땠어요? NLL 논쟁 들어봤죠. 그 전에 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예, 봤어요. 여론조사 나왔었죠. 이긴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보기 좋게 뒤집혀졌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안보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된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의제를 왜 포기합니까? 아하. 이거는 핵무기의 핵심이고 우리가 너무 국가 선거팁을 주제- 많이 주는 거 이걸 왜 포기하냐고.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거. 30년 동안 아, 제가 겪은 어우, 거예요. 무섭다, 근데. 87년 칼기 폭파부터 지금까지 보자고. 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논쟁이 나올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해 버리는 게 정권제 창출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뻔히 알고도 지금까지 여당은 그렇게 배워놓고도 선거 때 되면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픈 패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마무리 토론- 발언으로 토론할 들어보겠습니다. 기회들이 많이 예, 예. 있겠지만 정 대표님.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핵에는 핵이다.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좀 뭐 프로파간다가 너무 강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강하게 나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의 비행 능력을 감안할 땐 미국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비핵 능력 자체가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하.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은 이미 비핵 능력,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해구산도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게 얼마나 백해무익한 선택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지금 이 미국의 이 작고 위험한 핵무기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한반도 비핵 시대화를 더더욱더 공론화될 필요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 시대화는 단순히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네. 미국의 대북 핵위협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수세적으로 막 갈 것이 아니라 이런 대안도 있다, 이런 대안도 한번 공론화해보자, 이런 어떤 얘기를 또 좀 해야 되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거죠. 야 오늘 얘기는 너무 무거운 얘기들 진짜. 네, 무겁지만 정말 공부가 되고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핵 관련된 얘기 이게 좀 바이러스처럼 퍼질 텐데 그 중심에 저희 평화로가
있어서 백신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수준 있는 토론은 흔치 않아요. 네, 아 그럼요. 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수준 높은 주제, 수준 높은 토론을 저희가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화로 시즌 2로 돌아왔는데 한번 저희 화면 보시면 또 우리 세 사람의 사진까지 있는데 이거 언제적 사진인가요, 의원님?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 정우씨 대표님 어제 찍은 거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어제 찍은 건가요? 했네요. 네.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만나봤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 더 좋은 사진을 저희가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시즌 2 저희가 매주 또 목요일마다 진행하니까요. 평화로 살아가신 분들, 또 외교 안보 통일 문제, 또 이렇게 긴 시간 토론하고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오전마다 저희 오마이 TV 평화로 시즌 2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